이것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것인데 하지만 평소에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방치한 탓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덕구 씨와 혜인 양에게 심장질환과 뇌경색을 일으킨 원인이자 두 사람이 평소 간과했던 이 증상은 무엇일까요? 자, 두 사람에게 심장질환 그리고 뇌경색을 일으킨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 젊은 그 혜인 양은 나이가 보니까 아주 젊던데 그러니까 젊은 혜인 양이죠. 젊은 혜인 양도 그 뇌경색이 올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에게도. 아, 황인희 씨 그 조심하셔야 돼요. 이유를 맞춰달라는 거죠. 당신이만 조심하세요. 네. 아, 조심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황현희 씨는 그 TV 안에서 나와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요? 술 자주 먹고,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예.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만지지 마세요. 얘기 나온 김에 황현희 씨 한번 나가보죠. 네. 한번. 야, 이거 어려워. 아, 궁금하네.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약간 뇌 쪽에, 그러니까 뇌경색이 오고 심장 쪽에 이상이 있으면 몸이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이게 마비가 슬슬 오는 게 이 넘어지는 것부터 제가 볼 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은 넘어지는 증상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큰 병이 됐다. 넘어지는 것 때문에. 보이는 공통점은 있었잖아요. 예. 예. 시야가 안 좋다. 잇몸 시리다 그러고 자주 아프다고. 넘어지고. 그거 한번 해봐요. 제가요? 아,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한석준 화이팅! 그냥 나갔어, 그냥. 건강하네요. 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좀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그 이가 시리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게 그 이나 이제 잇몸 쪽에 이상이 좀 있었는데 그쪽으로 심혈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균이 침투를 한 거죠. 잇몸으로? 그렇죠. 웃긴 얘기죠. 그래도 저는 그쪽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 시린 이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서 심장에 영향을 미쳤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잇몸이 붓고 시린 치주염, 즉 잇몸병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치주염, 즉 잇몸병이 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일으키는 걸까요? 잇몸이랑 심장이랑? 치주염은 흔히 풍치라고도 부르는데 그렇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들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치질을 할 때 잇몸이 붓고 피가 났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잇몸뼈에 염증이 생겨 잇몸뼈가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치아가 흔들리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렇듯 잇몸이 손상된 상태에서 세균이 혈류를 타고 몸 안의 다른 조직과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병, 고혈압은 물론 폐렴과 같은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앞서 본 첫 번째 사례 덕구 씨의 경우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어 잇몸이 시린 증상이 자주 나타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잇몸 사이에 있던 세균이 점점 늘어나면서 심장으로 흘러들어가 쌓이며 혈관을 막아 쇼크를 일으킨 것이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례 혜인 양 역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 치주염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후 이 부위에 있던 세균들이 뇌로 이동해 언어 장애를 일으킨 것입니다. 실제 영국 임페리얼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암이 발생할 위험이 14%까지 증가하며 또한 중증 치주염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확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 사진은 최근 실제 치주염으로 인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한 20대 중반 환자의 심장 초음파 사진으로 심장이 뛸 때 가운데 움직이는 하얀 줄 같은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잇몸을 통해 들어온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증상이 좀 더 악화된 상태로 세균들로 인해 판막에 문제가 생겨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인데 뿐만 아니라 세균의 일부가 손까지 퍼진 모습. 붉은 부분이 바로 세균에 의해 생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후 성실히 재활 치료를 한 덕분에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 좀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왔거든요. 근데 평소엔 생각도 못했던 심장에 뭐 이상이 생기고 손까지 좀 문제가 있어서 놀랐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 잇몸을 통해서 됐다는 걸 알고 진작 좀 알았으면 치료할 걸 후회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처럼 치명적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치아와 잇몸 사이에 프라그와 치석이 쌓이는 경우. 프라그란 치아 표면에 생기는 얇은 막으로 세균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며 이것이 오래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치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질만 잘하면 이러한 프라그가 전부 떨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프라그의 60% 정도밖에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 구강 세정제 등을 잘 활용해 프라그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은 후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주염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습관적으로 이를 쑤시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습관처럼 이를 쑤시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때 강한 힘으로 이를 쑤시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음식물의 독소가 잇몸에 퍼지게 되고 자칫 방심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심각한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 따라서 치아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양치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쑤시는 대신 물로 여러 번 가글하듯 헹구어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 치주염이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거리로 나가 물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잘 모릅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니, 처음 들어봐요. 저는 비타민C 먹거나 진통제 먹죠. 치약을 바꿔보기도 해요.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던데. 그냥 견뎌요. 거의 안 가는데. 그냥 충치 있고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한 2년에 한 번? 거의 간 적이 없어. 특별히 이가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으면은 안 가는 편이에요.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주염의 위험성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평소 잇몸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잇몸이 아프거나 통증을 느낀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치주염은 침묵의 병이라 불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꼈다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됐다는 증거인세.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60, 70% 이상에서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잇몸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